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강의는 삼각근의 자극을 높여줄 수 있는 3가지 관리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200%라고 써놨는데 그냥 숫자상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부분이니 너무 개의치 마시고, 분명한 사실은 삼각근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3가지 루틴만 잘 지키셔도 삼각근의 자극 기준과 운동 범위의 방향성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닝부터 가야 돼 라고 덤벨부터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 근육을 정하셨다면 이 근육이 그냥 힘을 준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명령체계를 통해서 그 뼈대근에다가 화학적인 전달 물질을 분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대표적인 용어로 쓸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어떤 웨이트에 대한 무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 몸에서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힘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항하고자 하는 그 기준의 목표 근육이 전체 활성도가 일어났을 때와 그 이하의 활성도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기준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기준은 그게 어떤 뼈대근이든 해당 목표 근육이 충분한 활성도를 펼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이 3가지의 관리 방법을 적용해 보신다면 아마도 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3가지 방법의 루틴을 영상으로 좀 담아서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깨 돌리기를 진행할 때 이렇게 어깨를 돌리게 되면 어깨의 불편감이나 어깨의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방법의 해결책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손을 외회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라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추천드릴 건 이 동작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2가지 방향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어깨의 완전한 운동 가동성을 만들기 위해선 운동 범위에 대한 확장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나 라운드 숄더와 같이 둥근 어깨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팩메이저라는 대흉근이나 겨드랑이 쪽에 있는 광배근, 대원근 이런 녀석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 캡슐과 후면 삼각근 이런 녀석들이 쇼트닝과 같이 좀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팔로 하게 되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으쓱대는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 팔씩 하시면 돼요. 자, 양팔을 벌려놓고 오른팔 한번 충분하게 궤적을 그려서 넘어가세요. 자, 내려오면 비로소 반대팔 충분히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충분하게 돌려주세요. 둘. 자, 그리고 나서 양손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운동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깨 돌아갈 때 득득득득 걸리는 것도 한 20회 정도를 2, 3일 정도만 진행을 좀 꾸준하게 하셔도 소리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팔이 올라갈 때 가급적 SC 관절이라고 하는 이 흉쇄 관절을 으쓱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팔부터 충분하게 올라가는 궤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천천히 벌리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팔 한 팔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빠르게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돌아가면서 혹시나 어디가 걸리는 데는 없는지 하고 확인하면서 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 팔씩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팔굽 관절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거 구부러지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깨 올림 증상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고, 자, 2번째 동작은 델토이드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 결국 델토이드를 스트레칭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론편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제가 이 스트레칭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 부분이 삼각근입니다. 델토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뼈가 쇄골이라고 하는 빗장뼈입니다. 클레비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이 스카폴라, 어깨뼈입니다. 두 뼈에 연결되어 있는 이 기준의 삼각근, 그리고 이 삼각근을 뜯어내면 윗팔뼈 또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휴머러스의 뼈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델토이드는 크게 3개의 뼈를 중심으로 부착부를 연결하고 있고, 이 몸쪽 분절에 대한 부착에 대한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델토이드 튜버러스티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 약간 거칠어진 뼈의 면내 형태를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 삼각근 조면에 인설션이라고 하는 정지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형태를 지금 위에서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드렸다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이마면의 뒤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고 삼각근의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림의 1번과 2번, 요거를 A라고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요거를 B 그림이라고 할게요. 자, A 그림은 극상근이라고 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를
표현하는 기준이고요. 요 B라는 그림은 델토이드라고 하는 삼각근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되던 덤벨 프레스가 되던 삼각근 운동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팔을 벌림해야 되는 모든 동작에 가장 개입률이 높은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이 극상근과 삼각근입니다. 이 삼각근과 극상근에 대한 기준은 팔이 벌림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상대적인 크기를 가지고 협력하는 기준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표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각근 운동할 때 팔이 벌림되니까 극상근도 쓰고 삼각근도 써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표 근육은 설마 극상근의 크기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극상근이 사용이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닌 거죠. 분명 우리의 목표는 델토이드라고 하는 삼각근을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건데 두 질량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얘는 공간 밖에 있는 녀석입니다. 덮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공간 내에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을 정의하는 게 뭐죠? 서브에이크로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견봉화 공간을 의미하죠. 근데 덤벨을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근육이 다 사용해요. 다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운동의 목표 근육이 극상근보다는 델토이드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델토이드를 기준으로 트레이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델토이드 운동을 할 때 극상근 쓴다 그랬나요? 안 쓴다 그랬나요? 당연히 쓰겠죠.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들고자 하는 저 덤벨의 무게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삼각근 기준에서 덤벨의 무게를 선택을 해야 될 거야? 아니면 극상근 기준에서 덤벨의 무게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공간 내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게 순서가 됩니다. 얘는 들 수 있는데 얘가 들 수 없는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겠죠. 왜? 근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큰 녀석이 큰 힘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삼각근은 들 수 있는데 극상근이 들어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관절의 중심화 기전이 맞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삼각근은 들어올렸는데 극상근이 제의를 안 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로테이터 커프에서 수프라스피네이투스라고 하는 극상근이 하는 일은 팔이 벌림되는 과정에서 윗팔뼈라고 하는 녀석이 상대적으로 동그랗죠. 이걸 컨벡스한 뼈라고 정의할게요. 볼록한 뼈예요. 그 다음에 오목한 뼈라고 정의되는 글레노이드 포사, 어깨뼈의 가장 바깥쪽 면, 즉 볼록한 윗팔뼈와 마주하는 면이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관절 와인데 거기가 포사 좀 움푹 파여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때 팔이 이렇게 벌림되고자 하는 이 기준에서 굴러가고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삼각근이 벌림을 통해서 위쪽으로 병진 운동과 함께 굴러가려고 하는 이 현상을 극상근이 이렇게 억제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얘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져가게 되면 삼각근은 벌림을 하는데 요 윗팔뼈의 머리 헤드가 글레노이드 포사 쪽으로 좀 당겨줘야 되는, 즉 롤이라고 하는 델토이드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억제시켜야 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증상이 어깨가 으쓱으쓱 되는 현상들이 부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두 녀석을 기준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가야 되냐의 기준 설정이 먼저 되고 나서 트레이닝이 진행이 돼야 관절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삼각근 기준으로 덤벨의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극상근을 기준으로 덤벨의 무게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준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1kg, 2kg, 3kg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무게의 저항을 선택을 하는 기준이 1rm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뼈대근에 관련된 근육 조직들보다는 수동적인 조직으로 정의되는 근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준들의 구조들의 사용 기준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되는 기준이 인대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rm에 가까운 무게에 대한 설정 능력의 손상은 관절 자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들의 손상과 가깝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고요. 근육들의 움직임들의 기준들은 이미 오버페이스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뼈대가 일을 한다 또는 근육뼈대가 힘을 낸다라고 하는 건 맥시멀 트레이닝에 대한 기준보다는 서브 맥시멀 트레이닝에 대한 기준을 알고서 그 이하 단계에서 트레이닝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가 높으면 무조건 몸이 좋아진다. 일부는 맞으나 일부는 틀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전체 운동 범위에 대한 유지를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몸은 너무 좋은데 정상 기준에
팔 벌림이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운동이 내 원래 자세들을 깨는데 기준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범위의 기준들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운동의 덤벨의 기준을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무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선택이 돼야 돼? 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내가 어떤 무게를 설정을 하고 들어 올렸는데 시작 자세와 끝 자세를 하나의 랩이라고 첫 번째 횟수라고 정의해놓고 이걸 몇 회를 반복할 수 있는지를 그랬을 때 이게 10회가 되든 20회가 되든 어떤 기준의 횟수를 정해놨다면 첫 번째를 시작으로 몇 번째 횟수에서 자세가 바뀌어지는지를 보고 그 자세를 기준으로 현재 내가 들어올린 무게가 효율적인 반복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게는 절대 지표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측정하거나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내 몸이 현재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측정치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사실 무게를 정의하는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중량을 증량시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표현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근육이 발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근육은 운동 전보다 운동 후가 훨씬 더 뻣뻣함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때 뻣뻣함이 증가될수록 얘네들의 길이는 좀 더 줄어들라고 할 텐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뼈를 보시게 되면 쇄골뼈하고 어깨뼈하고 위팔뼈가 연결되잖아요. 근데 얘가 조직이 뻣뻣해져 있는 상황이면 마치 팔을 내리고 있는데 어깨뼈가 요 스카폴라라고 하는 뼈죠. 이 어깨뼈가 요런 하방 회전이라고 하는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어깨 및 공간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현상이 델토이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프라스피나투스도 그런 현상이 됩니다. 선생님, 극상근과 델토이드라고 하는 녀석은 에이비덕션이라고 하는 외전 동작을 수행하는 게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는데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구심성 수축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운동은 편심성 수축도 있잖아요. 이게 뭐죠?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구심성 수축과 편심성 수축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면 이제 뼈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면 델토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제가 덤벨을 들어서 여기서 레터럴 레이즈를 해서 이렇게 외전시킨다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때는 위팔뼈라고 하는 휴머러스가 절대적인 가속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요거는 편심성 수축이죠. 그러면 구심성 수축에서는 위팔뼈가 가속을 했어요. 외전을 하고자 할 때. 근데 내려가는 동작인 편심성 수축에서는 위팔뼈가 상대적으로 감속합니다. 그럼 누가 가속을 하려고 할까요? 어깨뼈가 가속을 해요. 이 어깨뼈가 가속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이런 다운워드 로테이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억제하는 인자가 바로 서라투스 안테리어리라고 한 전거근이 이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업 자세 제가 막 얘기 드리면서 표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팔이 벌림됐다가 내려가려고 할 때 그냥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이 아니라 벌림하는 과정에서 전거근이 같이 위돌림을 잡아주는 이 라인업 자세가 유지가 안 된 상황이면 내려갈 때 어깨뼈가 뒤로 이런 식으로 하방회전을 하려는 성질이 커진다는 거예요. 전 이걸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벌림을 했다면 내려올 때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방회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거근의 아래 파이버, 즉 인페리어 파이브라고 하는 하부 섬유가 견갑골의 하각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김시키는 과정에서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어깨뼈의 위돌림 기전을 놓고 팔이 어깨뼈 위에 자연스럽게 놓게 되면 들어 올렸을 때보다 내렸을 때가 편심성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델토이드의 파이버를 충분한 텐션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장력 발생은 근육에서 외전하는 동작에서 일어나겠지만 텐션의 길이를 만들어내야 볼륨감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활 시위를 뒤로 많이 장력을 줬었을 때 멀리 갈 수 있는 개념에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델토이드가 운동이 되는 과정에서 뻣뻣함이다라고 하는 조직의 밀도나 근육 조직의 두께가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과정에선 이 녀석의 정상적인 랭스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 어깨의 운동 범위 자체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점점 몸의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운동 범위의 감소는 곧
근육의 수축 활동의 감소하고 직결됩니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근육의 볼륨을 만드는 데 역학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관절이 가져야 될 덕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놓쳐버리게 되면 너무 볼륨에만 집중하게 되면 관절의 운동 성능이 다른 활동들을 하고자 할 때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팔꿈치에 굽힘 동작을 통해서 이두의 볼륨을 엄청 만드는데 항상 레인지를 짧게 썼어요. 그러면 팔꿈치가 펴을 하고자 하잖아요. 이제 완전 펴면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걸 킥백과 같은 동작으로 연결해 보면 얘가 너무 짧아 있어서 팔꿈관절의 기준 자세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굽힘되어 있는 상황이면 얘를 펴하려고 하는 자세에서는 팔꿈치가 다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후면 삼각근의 개입량이 증가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상완 삼두근의 사용 기준을 효율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근육의 개입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볼륨도 중요하고 장력도 중요한 이 두 가지 개념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관절을 지키지 못하면 근육의 볼륨이든 형태든 이런 것들은 사실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 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본질이 사용되는 기준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효율적인 기준을 가져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즉 갔다가 되돌아오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되돌아왔으면 다시 가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삼각근에 관련된 기준이 충분하게 델토이드를 늘려주는 구조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 거기엔 짧아지는 운동으로 정의되는 구심성 수축과 편심성 수축에 대한 기전들로 힘으로도 근육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서 힘으로도 근육의 길이를 충분히 편심성 수축과 같이 늘려줄 수 있는 장력 관계 기준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것들도 운동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으로부터 얻어진 전체적인 발달에 대한 기준이 이 뼈대근의 뻣뻣함을 유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하지 않게 되면 근육의 정상적인 길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 몸이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이게 결국엔 운동 범위의 감소로 이어질 거고 트레이닝에서도 이전에 됐던 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안 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관절에서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어깨 관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체크하고 준비하고 사전 관리를 통해서 내 어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감소를 못하진 않으나 서서히 감소되는 그 기준이 정상적인 관절의 운동 범위의 기준을 깨지 않는 그 기준 안에서 감소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ROM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어떤 숫자 하나가 180이야 라고 막 정해진 게 아니라 GH 관절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180으로 정의되는 견갑상한 리듬 안에서의 표현이 약 160에서 180 이렇게 여지를 두거든요. 근데 그 이하까지 가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현재 운동 범위가 감소되었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80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 안에서만 운동 범위의 감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해당 관절이 정상적인 돌림 운동의 기준들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데 구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